검찰 수사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도 당 지도부에서 추미애 장관 사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비판을 한 사람이 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최고위원이면 당 지도부입니다. 모든 의원들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박용진, 조응천 몇몇을 빼고는 지금 민주당의 대부분의 의원들은 추미애 옹호하느라 난리가 났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추미애 아들, 지금 1차 병가, 2차 병가, 그리고 그 이후에 개인 휴가, 요것과 관련해서 2차 병가 이후에 과연 이 개인 휴가가 미리 승인을 받았던 것인가? 그게 아니라면 타령이 아닌가? 그래서 추미애 아들은 이 타령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지 않을까? 바로 이러한 걱정 때문에 이 여당이 계속해서 이 당직 사병을 범죄인으로 몰고 또 신원식 장군에 대해서 허위사실 퍼뜨리지 말라고 하고 이렇게 추미애 편을 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당직 사병의 말에 딱 들어맞는 이 관련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동부지검의 행태를 보면 계속해서 추미애 아들의 편에 서가지고 수사를 진행하는 거 아니냐 이런 편파 수사 논란이 있었는데 그 편파 수사를 하려고 하더라도 이 관련자들의 진술 그리고 관련 증거 이 모든 증거가 이 추미애 아들 주장에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서 검찰이 꽤나 당황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검찰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나 수사 이 추미애 아들 진술에 맞추기 위해서 이런 짓까지 했나 저는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이 지원 반장이 추미애 아들 23일 복귀를 고지했다라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23일에 복귀를 했어야 되는데 23일에 복귀를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이후 요 24일부터는 타령이다라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이죠. 동부지검 형사 1부에서는 이 미 이사단 소속 예비역과 그 당시 간부들을 불러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바로 이러한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 서일병 그리고 그 위에 선임 병장 그리고 그 위에 지원 반장 그리고 그 위에 지역 대장 이렇게 순으로 이 병가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 중간에 있는 지원 반장 이 지원 반장이 1, 2차 모두 19일에 걸쳐 병가가 진행된 만큼 이거는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허락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휴가 신청서가 이 지역 대장에게 올라가지 않은 것으로 검찰이 이런 진술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3일 이후에 돌아오지 않았다면 명백하게 타령이 되는 것이죠. 이런 관련 진술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추미애 아들 변호인 이 현근택 변호사는요. 아니다. 23일 이전에 개인 휴가를 얻었다. 그래서 이 당직 사병이 거짓말을 하는 거다. 25일에 전화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다. 당직 사병이 거짓말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근데 이 현근택 변호사가 한 말도 이게 거짓말인 게 들통이 났습니다. 왜냐? 이 지원 반장이 휴가를 허락하지 않아서 23일에 복귀해라 라고 고지를 했는데 그 23일 날 다른 당직 사병이 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진술을 했습니다. 2차 병가 종료일에도 당직병이 추미애 아들에게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검찰 조사에서 2차 병가 마지막 날 이 미복귀 사실을 발견하고 전화를 걸었다는 당직병이 또 있었고 검찰이 바로 이 당직병을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이 서씨 측 그러니까 이 현근택 변호사가 기존 미복귀 의혹 제기 당사자인 이 당직 사병이 아니라 당직 사병과는 통화한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당직 사병과 통화를 했다는 게 이번에 검찰 조사에서 밝혀진 것이죠. 그래서 그 당직 사병 23일 날 당직을 줬던 그 당직병 그 사람도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외박 휴가자를 관리하는 출타 장보를 보고 추미애 아들 이 서 씨가 복귀하지 않아서 전화를 걸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병가에 이어 개인 휴가가 처리돼 있었다라는 추미애 아들 측 해명과는 배치되는 내용이 이 검찰 조사에서 밝혀진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23일 이후에 들어오지 않은 거 이거 명백하게 타령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와 추미애 아들 그리고 여권 관계자가 계속해서 이런 오히려 허위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검찰이 말씀드렸다시피 추미애 아들 측 입장에 따라서 수사를 사실상 편파적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당직 사병의 말이 맞다 보니까 이 당직 사병의 진술을 검찰이
탄핵하기 위해서 그 진술이 거짓말이다 라고 확인하기 위해서 검찰이 사실은 이런 방법까지 동원을 했었습니다. 이게 지난 9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지난 9일 이 당직 사병의 이 증언을 야, 너 당직 사병 너 말이야 너 제대로 기억하는 거 맞아? 아닌 것 같은데? 너 진짜 그 사람 한번 만나볼 테야? 라면서 대질 신문을 했다는 겁니다. 그 추미애 장관 아들 부대 당직 사병의 현모 씨와 그 부대 지원 장교 A 대위를 같은 날 소환해가지고 이 당직 사병 현 씨에게 이 대위 얼굴을 보여주면서 야, 너 저 사람이 맞아? 라고 확인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대질 신문. 그러니까 사실은 이 검찰이 대질 신문을 하면 그 대위가 들어왔을 때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 당직 사병이 좀 쫄아가지고 말을 못하게. 그래서 대질 신문을 한 것으로 저는 추정이 되는데 이 대질 신문이라는 거는 서로 간에 이 진술이 배치될 때 특히 뭐 사기죄 같은 경우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어떤 동관계 이런 문제가 있을 때나 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상하관계가 있는데 그리고 분명히 이 당직 사병이 모든 사실관계를 이야기했고 객관적인 증거를 낸 이런 상황에서 이 대위를 불러가지고 대질 신문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 당직 사병에게 뭔가 그 심리적인 압박을 주기 위해서 대위를 불러다 놓고 저 얼굴이 맞느냐? 라고 물어본 겁니다. 이 20대밖에 안 되는 이 청년이 검찰청에 몇 번이나 가봤겠습니까? 거의 사실상 이번이 처음인데 검찰이 이런 식으로 계속 진술을 탄핵하는 식의 질문을 해대면서 심지어 이번에는 그 대위까지 불러다 놓고 대질 신문을 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했느냐? 추미애 아들 진술이 맞다라고 어떻게든 몰아가려고 했는데 이 당직 사병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실물 보고 뭐 맞니 안 맞니? 그래서 그냥 맞다고 했어요. 아니 본 걸 봤다고 얘기하지 제가 뭐라고 합니까? 라면서 그 사람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요. 사실 이 대위는 오히려 더 쫄은 것 같습니다. 그 대위는요. 원래 그 추미애 전 보좌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당직 사병을 찾아가지 않았다라고 진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직 사병이 그 사람이 맞다라고 진술을 하니까 이 대위가 맞습니다. 이 당직 사병 말이 맞습니다. 제가 그 전에 진술했던 내용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라면서 입장까지 바꿨습니다. 오히려 이 당직 사병의 결기에 대위마저도 사실관계를 다 인정하게 됐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안 해도 될 대질 신문을 해가지고 이 대위가 결과적으로 이 당직 사병 말에 맞는 이 진술까지 바뀌게 됐으니 이 동부지검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했을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관련자들 또 이 대위 예비역과 그 소속 간부들을 불러서 조사했는데 이 당직 사병의 말에 맞는 내용이 쭉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추미애와 관련해서 추미애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지만 이 당직 사병의 한마디에 대위도 진술을 바꾸고 그리고 관련 예비역과 그리고 그 당시 간부들까지도 추미애 아들과 배치되는 내용으로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젊은 청년의 이 결기에 검사들도 놀란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추미애 아들 2차 병가 끝난 23일 그날도 당직 사병이 전화를 했다. 그래서 추미애 아들은 23일 이후에 무조건 탈영이다. 이렇게 지금 관련자들이 진술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요. 이 추미애 그리고 여권 다 당황한 것 같아요. 시민단체가 어제 나서가지고 빨리 이 입을 막아야겠다 생각을 했는지 신원식 의원과 그리고 당직 사병 이철원 이 지원단장 전부를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언론기관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는 이런 일까지 벌였습니다. 특히 신원식 의원을 향해가지고는 증거자료는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청탁과 외압이 있었다는 취지의 언동을 반복해 악의적 언론 보도에 빌미를 줬다면서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이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정치 공세다. 추 장관과 그 자제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 여론을 잘못된 방향으로 왜곡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이분들 법적인 검토는 전혀 안 해본 걸까요? 국회의원 면책특권이라는 건 바로 이런 일 때문에 시민단체가 고발해서 수사를 할까봐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헌법상 권리인 것입니다. 어떠한 진실을 말할 때 국회에서 한 발언은 면책을 해주겠다. 형법상 처벌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너는 소신을 갖고 이야기를 해라. 라고 주어진 게 헌법상 면책특권입니다.
했다. 이게 뭐 예전에 그 아주 무시무시한 권력이 있을 때 국회의원들이 말을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에서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이 헌법상 보장된 권리인데 이것도 모르고 국회의원한테 면책특권을 이용해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거. 이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사법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분들이 이 사법도 모른다.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거는 결과적으로 정치적으로 신원식 의원 더 이상 말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법적인 처벌을 위한다기보다는 신원식 의원과 그리고 당직 사병, 이철원 지원단장 이 사람들의 입막음용이다라는 게 명백히 드러나는 그런 고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당직 사병에 대해서 이 시민단체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추 장관 자제의 휴가 처리가 특혜라고 여러 언론을 통해 증언했지만 최근 다수 반박 증언으로 발언의 사실성과 폭로 동기에 대해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 상태다. 주관적 억측과 과장 중심의 허위 주장으로 추 장관과 서 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언론이 왜곡된 사실을 국민들에게 보도하게 해 업무를 방해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아니 이 현모 씨가 TV조선에서 이야기한 거는 허위 사실이고 김어준 방송에 나왔다는 그 카추사 제보자 A는 진실을 이야기한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만약에 고발을 하려면 그 김어준 방송에 나온 사람도 고발을 해야 이게 정말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하는 시민 행동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이 시민단체가 무고죄로 처벌을 받을 것 같습니다. 앞서도 설명해 드렸다시피 이 당직 사병 이분의 말대로 많은 사람들이 진술을 하고 있고 또 그에 맞는 증거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이 추미애 민원실에 전화한 요 사실관계 부모가 전화했다라는 그 녹음 파일도 있었는데 숨겼다는 내용도 언론을 통해서 다 보도가 됐습니다. 사실이 이러한데 이런 시민단체 도대체 뭘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어쨌거나 입을 막으려고 했지만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그 진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동부지검에서 어떠한 결론이 나오더라도 이 사실관계, 이 수사 결과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점에는 좀 의문입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우리는 지금 지켜봐야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